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8월의 더운 날씨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알려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휴식이 생각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관여하고 지나치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모든 일이 자기 일인 듯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나친 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나 습관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관계가 깊지 않은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우리 자신에게는 소홀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한 주가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함께하며 편안한 휴식을 원했던 한 주였을 것입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분명 틀린 경우 그것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의 한 젊은 변호사 A씨는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 논쟁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액수의 돈과 중요한 법률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논쟁 중에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 A씨에게 물었습니다. 해상법의 공소시효가 6년이지 않나요? A씨는 잠시 멈춰서 판사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해상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A씨가 자신의 경험과 수업 내용을 연관시켜 말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에 공기가 얼어붙듯 냉랭해졌습니다. 제가 옳았고 판사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판사님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법이 제 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훌륭하게 변론을 했죠. 하지만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대단히 학식이 높고 유명한 사람에게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으니까요. 한 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 집에 커튼을 단 적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커튼을 보았습니다. 가격을 얘기하자 그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바가지를 씌운 거야.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친구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력을 비판하는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간인지라 내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질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결국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등 할인 제품으로는 품질과 미적 감각을 둘 다 잡을 수 없다는 등 이런저런 변명을 친구에게 늘어놓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친구가 집에 들렀는데 그 친구는 커튼을 보고 멋지다며 감탄했습니다. 커튼에 크게 관심을 보이며 자기도 집에 이렇게 세련된 커튼을 달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도 전날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저 커튼을 달 만한 여유가 없었어. 저 커튼을 사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어. 주문한 걸 후회했다니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 스스로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요령 있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실수를 인정하고 심지어 자신의 솔직함과 포용력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항심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진실을 상대방에게 관철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리버티가 114번지에 살고 있던 FJ 마호니는 원유 무역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중요한 고객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설계용 청사진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 장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객인 구매자가 친구들과 장비 제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 그에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통 잘못된 기계를 속아서 샀다면서 어디는 너무 넓다, 어디는 너무 짧다, 여기서 잘못되었다, 저기가 잘못되었다 등등 지적했습니다. 친구들의 우려 때문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마오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제작 중인 기계를 절대 납품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신중하게 확인했고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오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과 그의 친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저는 고객을 만나러 롱아일랜드에 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제게 다가와서 빠른 속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하는 동안 주먹을 휘둘러댔죠. 저와 저의 장비를 실컷 비난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는 제품을 받으셔야죠.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이 옳다면 저희한테 청사진을 주세요. 이미 제품 제조에 $2,000를 사용했지만 그건 없던 일로 하죠. 고객님이 만족하신다면 $2,000 정도는 손해봐도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든 제품은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현재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많이 차분해진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하지만 일이 잘못된다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저희가 옳았고 그 고객은 이번 시즌에도 이미 비슷한 의뢰를 2건이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제 눈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제가 일을 제대로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자제력을 끌어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에게 틀렸다고 반박하고 논쟁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소송이 시작되고 기분도 상하고 재정적인 손해도 생기고 소중한 고객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틀렸다고 지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말한 내용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19세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다시 말하면 고객이나 배우자 또는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절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 조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입니다. 악토이 왕은 4000년 전 어느 오후에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언행을 신중히 해라. 그러면 네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2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상대방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겨울이나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경우도 있지만 기분이 나빠진다는 경우도 있죠.
물론 나빠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같은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마다 특정한 단어와 연관된 어떤 특별한 내적인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신의학자인 카를 융의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발전시켜서 융은 일명 단어 연상 기법이라는 심리 테스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들었을 때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감정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건 그 단어 연상 기법에서 바로 거짓말 탐지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서 콤플렉스라는 개념도 발전했습니다. 융에 의하면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특별히 불안을 느끼거나 부족을 느끼는 심리적인 매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미지나 단어나 상황이 그 매듭을 건드리면 나머지 전체 끈들이 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 전체가 움찔하죠. 그게 바로 컴플렉스, 즉 열등감,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면 거기에서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의 원인이나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융은 그런 컴플렉스를 모든 인간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어떤 컴플렉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외면화하면서 극복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아량을 더욱 넓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만 쓰면 오히려 더 낫다고도 하는 거겠죠. 그런 뜻에서 나는 이런 게 정말 큰 컴플렉스다, 혼잣말로 크게 소리내어 인정해보는 것도 오히려 새로운 장점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워해주고 우리도 누군가가 그리운 훈훈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실의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8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많이 웃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